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은 전에 강의 개요를 약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강의 개요의 계획 부분, 그 다음에 이 수업에 필요한 그 NCS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업에는 현재 수강 신청 기준으로 했을 때 약학과 스포츠 의학과 두 과를 빼놓고 모든 학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나중에 수립할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개요 지난 시간에 못했죠. 강의 계획입니다. 주차별인데 지금 온라인 2회로 돼 있어요. 2주차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현재 그 외부 환경 코로나19가 변화가 없다면 이게 조금 강의 내용이 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많이 확산이 주춤하고 있고 좀 개선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17일 다음 주 정도에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 강의 계획을 제가 얘기하고 있죠. 조금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실습이 없기 때문에 NCS를 좀 보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차, 그러니까 2주차는 전통적 고용 형태와 근로기준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직장인들이 적용받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뭐 이런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아는 것은 전통적 고용 형태를 이해할 수 있고, 이게 근로자, 그 다음에 경영자, 특히 또는 경영자를 사용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용자 간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전통적 고용 형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편성을 좀 할 예정이고요. 조편성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변화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좀 광범위하게 조별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편성을 할 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5명 단위로 해서 9개 조, 한 10개 조까지 해서 조별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변화, 왜 이 혁명이라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단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1차 산업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 단계를 각 이슈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근로기준법 체계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죠. 요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주요 판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하는 목적 자체가 전통적 고용 형태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려는 얘기죠. 수십억짜리 소송도 있고 정말 얼마 안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갖고 나는 판단을 하고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만약에 또 비즈니스 모델을 하게 되면 어떤 모델을 갖고 나는 시작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을 해석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법 공부, 관련 규정 공부하는데 이런 판례를 보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내에
수익 모델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나 일부 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례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6주차는 7주차에는 피드백 및 주요 사항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주차 가장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주차인데, 이 온라인 교육의 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대면에서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학습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 6주차 때 보강 전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할애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차는 그 다음 주가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리뷰를 하고 주요사항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때로는 시험 문제, 우리가 이제 오픈북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는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8주차 여러분들이 가장 좀 거북해하는 중간고사 평가가 있습니다. 자, 패스페일이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에 임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9주차 환경 분석 기법 및 사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 분석 기법은 좀 넓게 얘기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시환경 분석, 미시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다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 쓰는 다른 기법을 쓰는 분들도 있고, 이게 꼭 고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제시하고 경영학에서 제시한 그런 방법론이지만, 여기서 나름대로 이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근거에 유사한 내용을 갖고 미시환경 분석이나 거시환경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내부 역량, 내부 환경 분석은 또 어떤 부분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5일이 지금 현재 법정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때는 원래 생존 전략 사례를 갖고 어떤 한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자신이 될지 아니면 딴 분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12주차 정책 수립 및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떤 환경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고, 이것을 직접 수업 시간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토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토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정책 수립 및 이 토론은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3주차.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향후에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유용한 단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회 현상 속에는 분명히 원인을 제공하는 변수와 또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것들을 어떻게 연계시키는지를 한번 학자들의 내용을 갖고,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빅데이터도 그 수많은 데이터 속에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괴짜 경제학에서는 어떤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보다는 직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면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괴짜 경제학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유일한 추천 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짜 경제학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데에서 원인을 발견해내는 숨겨진 원인들, 숨겨진 지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괴짜 경제학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정책 수립 및 토론 부분은 오타인데 이때 정확치는 않지만 이 안에서 사례조사 발표를 한 후 정책 수립 및 토론한 내용들 있죠. 이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오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및 토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9개 조가 유일하게 이제 이날 발표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서로 경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주차도 이제 피드백 및 주요 사항 정리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학기에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닫는 그런 정리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죠. 하여간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강의 계획에 의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변동된 사항이나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모든 PPT 내용은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참 재밌는 거죠. 요번에 수강생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수강 신청 현황이 총 46명인데 남여로 구분하면 남자가 24명, 여자가 21명, 22명 되겠죠. 그래서 46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상으로 보면은 보건의료산업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강 인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전공의 연관성보다는 아마 이날 수업 시간에 전공 수업하고 피해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치료학과 학생들도 9명이 됩니다. 미술치료학과는 대부분 여학생이 대부분이고 남학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데가 어디죠? 식품생명공학과입니다. 식품생명공학과는 총 6명, 남자는 4명, 여학생 2명입니다. 1학년은 아쉽게도 없네요. 그럼 1학년 있는 데가 상담심리학과가 1학년이 2명이 있고 의료홍보미디어학과가 1명, 의생명과학과가 1명입니다. 정말 귀한 우리 수강생들 2학년들이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1학년 여러분 화면 보고 한번 살짝 손흔 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현 강의 계획을 기초로 9개 조를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조별 자유주제를 협의하여 최종 강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고, 전에 정책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팀 프로젝트, 팀별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는 팀 활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때문에 일정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좀 개인별로 발표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와 사전에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단락 볼까요? 자, 여기 비즈니스 모델에 왜 생애 설계가 나올까? 왜 또 생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 설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애 설계의 정의를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생애 설계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인생 사명을 확립하고 생애 각 주기마다 사명 완수를 위한 목표를 건강, 재무, 사회적 관계, 직업과 경력, 자원봉사, 학습과 자기개발, 여가, 주거 총 8개 단계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행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또 대학교 2학년 진학하시는 분 있고 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한 지 3년 내지 4년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생애 설계 개념이 자신의 생애 사명에 따른 목표 설정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생애 전체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유아기 때 생애 전체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학문에서 서술된 부분이니까 여러분 시점에서 여러분 이후에 생애 전체를 한번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은 반드시 실천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8대 분야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부분은 뭐 학습 백과라든가 교재에 나온 내용이고 이 8가지를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생애 설계하시는 것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다만 지속적인 분석과 정기적인 실천 노력이 있어야지만 생애 설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생애 설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진로 탐색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진로 탐색은 약간 현재의 시점에서 국한된다면 생애 설계는 미래에 상대적으로 미래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항상 고민하고 현재 하는 행동이 어떤 명분과 연결성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행동을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생애 설계 8대 분야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차별성은. 저는 여러분한테 이 3가지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생애 설계와 생존에서 우리가 능력과 스킬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노력을 해보고 수업 시간만이라도 나는 직장 잡을 거니까 필요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이 수업 시간에만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뭔가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 로버트 L 칼츠 교수의 매니지먼트 스킬,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스킬에는 2분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NCS 기준에서 여러분 화면 좌측에 보시면 능력이 되어 있고 능력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서 오면은 첫 번째 칸이 컨셉츄얼 스킬, 휴먼 스킬, 테크니컬 스킬. 스킬을 또 우리가 해석하면 뭐라고 되죠? 기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언어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여러분들의 능력 강점과 성격 강점, 때로는 태도 강점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대학원 진학을 하던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나의 강점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습과 자료조사입니다. 제 강의에 많은 부분, 특히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이 NCS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재는 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NCS 홈페이지에 어떤 이 학습 모듈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경청하시고, 특히 1학년, 2학년이잖아요.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전공 교수님들이 내주는 과제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선배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자료 조사 방법, NCS 홈페이지 활용 방법을 꼭 인지하고 또 인지된 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 학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학생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NCS 학습 모듈 검색,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죠. 화면의 왼측 상단에 이사분면이 되겠죠.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데이터 경영학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 내용이 경영회계 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을 클릭하면은 파생된 것 중에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대부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측으로 가서 보건의료 6번 보고의료를 보면은 보건의료는 간호학과, 보건복지행정학과, 보건의료산업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행 준거서부터 지식, 기술, 태도 다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아까 얘기했던 학습 모듈까지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책 사는 비용도 좀 줄이자,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효도하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 종교에는 미술치료나 상담치료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연관성을 보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참고하시거나 복습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학 분야에는 바이오공학과와 의생명과학과가 참고할 만한 직무기술서 내용, 그 다음에 다른 지식, 기술, 태도,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오공학과하고 의생명과학과 여러분들은 화학 17번 화학 쪽을 많이 검색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번 식품 가공이 있죠. 식품 가공이 있습니다. 이 식품 가공은 아무래도 식품 생명 쪽에서 이 수업을 좀 이 단원 21번 이 능력 단위를 많이 검색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꼭 검색해서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부분을 클릭했을 때 경영회계사무 대분류, 기획사무 중분류, 소분류가 경영기획, 세분류가 경영기획, 능력 단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가 사업환경분석, 신규 사업기획, 그 다음에 경영계획 수립 세 가지로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영기획에서는 요 세 단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 단위에서 학습 모듈이 나오거든요. 이 학습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학습 모듈이 아니고 NCS 능력 단위를 조회를 한 거고요. 능력 단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환경 분석이란 기업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 과정을 거쳐 사업의 성공 요소를 도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한테 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한테 유리했습니까? 불리했습니까? 친구 만나기 껄끄러워지고 만나선 또 헤어지면 찝찝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 과정을 거쳐 사업의 핵심 성공 요소를 도출하는 능력이다. 이런 정의를 보고 나한테 대비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은 뭐고 내부 환경은 뭔가 이 부분을 스스로 고민하고
어떤 석세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부 환경 분석 샘플을 제가 클릭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여기 사업 환경 분석 능력 단위 정의는 똑같죠. 자, 능력 단위 요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압박을 주는 것도, 우리 학교 직원들한테 압박을 주는 것도 많아요. 우리 학교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을 뭐 조사하거나 해야 되는데, 또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거나, 또 뭐 나쁘게 얘기해서는 우리의 정보를 이렇게 외부에 돌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좋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 대비 자세의 핵심 역량 분석을 위해 기업의 제품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내부 프로세스, 인적 자원 프로세스 요소, 자금력, 기술력, 조직력 같은 내부 역량을 분석할 수 있다. 자, 이거 우리한테 한번 대별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기업의 제품 강점, 약점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만의 강점, 약점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어떤 걸 쓴다? 여기 서비스 요 하나만 차이가 있네요. 제품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자금력, 우리는 뭐 경제적 능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기술력, 우리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스펙 이런 표현도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학점과 영어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직력은 대인관계. 자, 거의 유사하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을 설계한다는 생각에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학습 모듈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책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용어 중심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심화시켜야 될 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 2시간이나 4시간 할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모듈 2개 다 보신 것처럼 이 학습 모듈의 이 맨 마지막 단계가 화면의 우측부터 시작된다는 거, 패스트 분석, 거시 환경 분석, 파이포스 모델, 미시 환경 분석, 7S 분석은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수학 분석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수학 분석을 먼저 해도 큰 지장은 없지만 책에서 요구하거나 모든 컨설팅 보고서에서 보면 거시 환경 분석 첫 번째, 미시 환경 분석 두 번째, 7S 분석 또는 내부 환경 분석을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